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전쟁 공포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럴 게 이제 이 남북한 간의 긴장이 엑셀레이터 된다고 해서 이제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남쪽과 북쪽 모두 이 남북 긴장을 이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양쪽 다 인기 없는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 서로가 남북 문제를, 남북 긴장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 부분은 그 연유를 따져가 보면 이 탈북민들의 이 돈벌이 수단인 대북 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국내 대형 보수교회나 또 미국의 이런 보수 교회 쪽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복음 쪽이나 하여튼 이런 쪽에서 이런 탈북민들에게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대북 전단 뿌리는 전단들은 바람 방향을 잘못하면 북쪽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나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 그 쓰레기 치우는데 돈이 꽤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 북한이 이런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고사포까지 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접경지 주민들은 이러한 남북 충돌이 더 발생해서 그나마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던 이 관광 오시는 분들이 끊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네요. 그래서 이런 이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히 이 접경지뿐만 아니라 강원도 같은 이런 섬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에다가 페트병에다가 쌀을 담아서 북한에 못 살고 있는 먹고 살기 힘든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이 제대로 병이 마귀가 안 닫혀서 그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받아도 기분만 나쁘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게 과연 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지만 이미 그러한 효용보다는 이 탈북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손을 놓아버리고 있지만 이건 접경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 똑같이 이 오물풍선이라는 것을 담아서 우리나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변까지도 이 오물풍선이 날아들고 있고 여기에 장착된 타이머들이 화재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대북 확성기로 맞대응을 하면서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최근에 잊을만 하면 북한이 계속 이 북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이 드디어 북한이 선을 넘을 시에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워낙 이 오물풍선이 많이 날아드니까 그리고 또 서울 주변에 서울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날아들어서 이제 서울 시민들마저도 이제 접경지 주민이 아니라 서울 강북에 있는 주민들마저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군으로서는 이 다른 접경지 주민들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위험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조치까지 운운하면서 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주한미국 대사는 계속 이러한 긴장을 완화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이 한반도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좀 없는 듯이 조용히 주죽은 듯이 지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도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북 긴장을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 보수층 반공을 국시로 생각하는 그런 보수층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 남북 긴장이 어느 정도 고조될 필요가 있었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여러 차례 뭐 북한에 대해서 이런 그 북한의 도발 시에는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었는데요. 예전에 이러다가 전쟁 난다고 미국이 오히려 뜯어 말릴 정도로 윤석열은 개념 없는 발언들을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이 언제든지 불꽃만 튀기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곳인데 이런데 대통령이 전쟁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발언들을 그것도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함부로 해야 되니까 미국이 오히려 더 뜯어 말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북한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호전적인 모습에 좀 쫄았는지 북한도 나름대로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는 듯이 이 접경지에다가 미사일 포대를 이제 보낸다는 걸 TV로 중계를 하면서 우리 보란 듯이 이렇게 대놓고 미사일 발사 위협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4.5톤짜리 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무4에 버금가는 무기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벙커버스터입니다. 이 4.5톤의 탄두로 지하 50m 벙커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고 얘기가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윤석열이 도발을 해놓고 자기들은 이제 지하 벙커로 숨어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 북한이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도발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거는 북한이 도발하는 오물풍선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북한도 원점 타격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왜냐면 이런 그 4.5톤이나 되는 그 대형 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해서 목표했던 곳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이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이 최근 이제 러시아로 수출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수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도 누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또 러시아로부터 또 받아낼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 실험들을 요즘 자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지 않고 현무5라는 북한이 갖고 있지 못한 이 고위력 포탄인데요. 이게 이제 고위력 미사일이죠. 이건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벙커버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사일로 초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을 갖고 있어 응징 보복에 사용되는 즉 우리를 어느 나라든 때리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러니까 이 현무5를 발사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뭐 어떤 나라도 다 보복 대상에, 보복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건드리면 우리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지난번 작년 국군의 날 행사 때는 미사일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미사일이 정확히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요번에는 그 미사일 케이스를 벗겨내고 그 현무5의 모습을 공개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동영상에 찍힌 것을 캡처하니까 사진이 좀 흔들려 보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외형이 드러나면 이 미사일에 대한 일정 정도의 데이터들을 이 상대방 국가들이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미사일 위력을 또 위력과 또 이런 능력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기들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왜냐면 그래야 상대방이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을 가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게 훨씬 더 유리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한심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추석 이후에 갑자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의 어떤 휴민트 정보에 의한 것도 아니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7차 핵실험을 미국 대선 전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고 나온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국군의 날 이 서울 시내에 이 꽤 많은 국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또 군 장비들도 탱커와 장갑차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군의 날 친위 구테타를 하기 가장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군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날 임시 휴일로 정해서 그나마 이제 자동차 움직임도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날 이게 뭔가 좀 어떤 이런 친위 구테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전쟁공포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또 다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대부분 다 이 전쟁 공포 관련주들이 그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 추가적인 상승의 동력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휴니드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스페코도 대표적인 이 전쟁 공포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전쟁 공포 관련주와 국산무기 관련주들은 똑같이 방위산업주이지만 이 성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국산무기 관련주들은 이 한국수입은행법에 이제 이 수혜를 받아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해외에 무기를 실제 수출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산업이죠. 수출 산업으로서 이것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KF-21을 지금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 FA-50이라는 경 전투기를 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육상 무기 K9 자주포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 흑표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은 실제로 LIG 뭐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수출로 무기 수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전쟁 공포 관련주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빅텍이나 스페코나 휴니드 같은 중소형주들은 국내 이제 방위산업 세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산을 통해서 이 국방비에서 그 사용되는 그 이 예산을 갖고 먹고 사는 회사들입니다. 국방비가 늘어나면 여기에 이들 회사가 만드는 무기들에 대해서 구매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기, 솔직히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거의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방비 중에 많은 포지션을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돈이 거의 없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쟁공포 관련주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공포 관련주라는 이 중소형주들은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신호가 나타나면 이 묻지마 매수자가 바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남북 긴장이 엑셀러이트 돼가지고 점점 고조되고 있을 때는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 매매가 대부분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상당하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상당하게 많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나라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꾸준히 그것도 빠져나가는 것은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공포 관련주와 국산무기 관련주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남북 긴장이 되는 부분에서는 전쟁공포 관련주들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